수다로 여는 아침 티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8일 목요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 문을 엽니다. 네. 요즘 주변에 퇴직을 앞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5월이 되니까 뭐 명예퇴직 음, 시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어, 몰라도요. 네, 네네. 저는 주변에 이렇게 음, 명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네, 네, 교사 중에, 다른 분들은 잘 기억 음, 안 나는데, 네, 이제 제 주변에 보면 코치 분들이 음, 이렇게 명퇴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음, 근데 어쨌든 한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또 일상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토로도 하시고요. 좀 마음이 맞아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예전 같이 이렇게 근속상 이런 거 네, 주잖아요. 네, 30년 막 이런 것들이 음, 요즘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어떤 그런 보상도 없고 한다면 뭐 본인이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서 그다음 이렇게 명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목요일 순서 나의 네. 라라랜드 준비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부터 라라랜드도 박정향 코치님과 이 코너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네. 출연을 하시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티키님, 네. 작가님. 네. 네. 지난번에 출연 이후로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좀 음, 더 든든해 느껴지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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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기쁩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음, 났는데요. 음, 진짜 요즘 명퇴하시는 분들이 좀 음, 많이 있으시고, 그 사례가 좀 생각이 나서 음, 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 네. 자, 그 사례 중에서 좀 인상적인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요. 예.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음,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임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퇴직하고 개월 지났는데도 나갈 곳을 못 찾고 이렇게 항상 직장에 다니던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음, 음, 매일 아침 나가셔야 되는 음. 분이었어요. 집에 네네. 있으면 더 음, 불안하고 음,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일상이 몸에 밴 거죠. 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게 참 중요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네, 음. 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근 복장으로 나와서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신다던가 놀이터, 공원 이런 데 잠깐 아, 있다가 가시기도 왜냐하면 예, 출근길에 그땐 너무 붐비니까 살짝 한 템포 가서 그러시는 예, 것 같은데 예. 정말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우리 코치님 로즈로 저희 여기서는 티키타카 스튜디오에서 닉네임으로 하시기로 했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럼 네. 앞으로 로즈님으로. 자, 우리 로즈님은 어떻게 코칭을 그분들 해주셨을까 궁금하네요. 뭐 처음에는 그분이 일단 회사 다니시다가 예, 그만두셨기 때문에 음, 상실감이란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드렸고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 음, 마음을 좀 알아드렸고, 그리고 아주 큰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공감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진 여러 가지 정체성들에 대해서 조금 탐색도 하고 함께 좀 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음. 그 다른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치님? 역할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뭐 남편, 아버지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대학 시절부터 산업계 활동을 했었는데 음, 음, 이게 너무 바빠서 좀 접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직장에서 있던 그런 정체성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산업계 또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으실 수 있도록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거의 주 2회 등산도 하면서 음, 관계도 아주 잘 맺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좋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관심이 있고 흥미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서 바빠서 못했던 걸 또 하나의 디딤돌로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이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로즈님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퇴직하기 전에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또 준비하는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퇴사해서 나가시는 또 선배나 또 임원분들 보시면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또 잘하는 거, 원하는 어떤 꿈들 미리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좀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회사 일을 좀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고 회사 일을 또 충분히 성실히 하면서 취미처럼 좀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있고요. 재정 계획도 필요하죠. 그래서 네네. 퇴직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일도 열심히 그렇죠. 해야지 소홀히 할 수 없지. 거기다가 뭐 재정적인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여유가 돼야지 생각의 여유도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그래서 그것도 그래야지. 또 정서적인 그 불안은 이런 거는 계속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지만 불안한 얘기를 들으면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이제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얘기도 하고 맞아요. 친구들과 맞아요.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또 쓰는 시간들이나 그 애씀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이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네.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야 할지 좀 난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준비는 네. 서로 공유도 하면서 음, 이렇게 다들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음, 다들 준비는 하는데 나만 하지 않는 하는 또 그런 생각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씀하신 정서적 준비가 되게 맞아요. 소홀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퇴직 후에 하루 중에 이제 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직장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들도 다들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관계만 형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맞아요. 결국은 이제 또 제2의 인생에서의 그 관계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50까지 맺은 그 관계로 여생을 살아간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 명퇴를 하고 나서의 이 새로운 인간관계에도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그 사례처럼 취미 동호회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들,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또 찾아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룹 이런 것들을 또 잘 찾아내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배우다 보면 거기에서 또 관계 형성을 또 잘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또 앙코르 커리어라고 해서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갖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앙코르 네. 커리어요? 네. 앙코르 커리어. 네.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트로 일하거나 뭐 코치로 활동하거나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거죠. 나이에 제한이 없는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앙코르 커리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해온 일, 시간을 많이 쓴 일에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걸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전혀 다른 일 하고 싶어. 이래서 이제 은퇴 후에 또 다른 배움을, 기회를 가지시려고 하거나 또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배우거나 도전하시거나 그러나요? 요즘 보면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좌 이런 거
근데 노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시니어 대학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료 강좌들도 많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가 또 원래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낼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또 어떤 분은 대학 시절에 포기했던 음악을 다시 배우기 시작해서 네네. 지금은 뭐 시니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외국어를 또 언어 지능이 높으셔서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로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 근데요, 우리 로즈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퇴직하면 삼식이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싫어하고 오히려 이제 정말 이제는 둘이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부부 관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맞아요. 많더라고요. 많죠. 예. 얘 인간 맨날 왜안 집에만 나가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세요. 은퇴 부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실제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에 갈등이 엄청 심해서 예. 거의 이제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 황혼이혼.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예. 예. 갈등들을 숨기고 있다가 그때 예. 이제 다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평소에 이제 각자 일하느라 만날 일이 없다. 갑자기 음. 그렇게 되면 문제들은 또 보이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도 필요한데 각자 시간을 좀 적절하게 가시는 거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이야기 또 풍성하게 꾸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직장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불안함과 그런 것들도 있지만 불안함을 설렘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 네.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처음 참여를 해주셨는데 짤막한 소감 들어볼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네. 저희 또 사례도 생각나고 또 이 사례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로즈님은 또 다음 주에 또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네요. 예. 네. 저희도 오늘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전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